진짜 틀리겠어. 19번 볼까요? 근데 19번은 원의 일부분을 접었을 때 생기는 현의 방정식 뭘까요? 원의 일부분을 접었을 때 생기는 현의 방정식 뭘까 졸라? 예? 일단 고민해봤을 거 아니야 시험 당시. 예. 그 풀었던 소감문을 내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가보자. 얘들아, 지금 이 가만히 있었던 원을 심심하니까 손으로 집어서 접은 거예요. 우리 책처럼 어떻게 했냐면 접었다, 접었다잉. 휘면 안 되는데. 좋았어. 눈썹 모양 이게 사라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접었을 때 생기는 이 모양을 봤을 때 여기에 힌트가 있어. 여기 이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얘들아 저기를 PQ라고 잡고 P랑 Q를 지나는 그 직선의 X절편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보자. 일단 첫 번째 PQ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아마 그 개념 원리 구석도 있는데 또는 알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맞췄네. 얘들아 어떻게 봤니? PQ에 지나는 직선의 X절편. 네. 이걸 접은 거니까 다시 편다? 다시 펴본다?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걷다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얘들아 접은 부분을 이거는 발상의 전환. 한번 연장해보자. 얘들아 접은 부분을 연장해볼게. 얘들아 이쪽 PQ의 굴곡을 연장해볼게요. 왜? 쌤 이런 발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틀리면서 배우세요. 오케이, PQ의 이 접힌 부분을 가지는 원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원은 내가 좀 못생긴 그리긴 했지만 중심점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아닐 것 같네. 여기 있습니다. 그 연장한 원의 새로운 중심은 어딜까? 어딜까? 서인아. 너무 못 그려서 그래 지금. 바로 그 중심은 여기 2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원은 연장해 봐도 x축에 접하고 있죠. 이 원은 x축에 접하고 있네.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있었어. 뭐였죠?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y축이랑 같아요. x축이니까 y축이랑 같아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첫 번째 원의 일부분을 연장한 것뿐이니까 서로 합동이겠지. 이해돼요? 크기가 똑같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가 4짜리였으니까 얘도 4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혹시 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닿은 점 우리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을 좌표를 읽으면 몇 컴마 몇이겠어? 좌표를 읽으면 2콤마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왜냐면 반지름이 저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4만큼 돌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4니까 4겠죠.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죠? 이 연장된 원에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원의 방정식 세우기. 중심과 반지름이야. 2,4에서 반지름 4짜리의 원을 만들자. 해보자. 자, 원방 세우자. x 빼기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지금은 16 쓰면 될까요? 4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원래 원도 식으로 세울 수 있겠어? 얘는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4짜리의 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될까요 얘들아? 갑자기 뭐가 또 등장해요? 지나간 그냥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관통하는 공통직선 또는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 기억나요? 이거는 그냥 돌연변이라서 외워야 돼요. 뭐였어? 빼죠. 좋아요.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으면 그냥 원에서 원을 빼면 선이 나옵니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얘들아 원에서 원을 빼자. 그 전에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전개해야 됩니다. 이게 전개할게요. 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제곱 빼기 8y 상수항의 제곱들을 더해서 뒤에다 적으면 20은 16.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와 y제곱 4x 8y 20에서 16 빼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도 일반형으로 적으면 일반형 꼴로 적으면 왼쪽으로 몰빵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두 개의 원을 일반형으로 만들고 뭐 한다? 서로 뺀다. 서로 빼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제곱 날라가죠. 오케이? 그러면 내리면 얘를 빼면요 플러스 20 나오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뭘 의미해? 공통형. 알려져 있어.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서 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식을 정리해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y는 4x 빼기 20 양변을 y 앞에 있는 수 양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거의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x절편 구하는 거니까 x절편은 여기다가 이제 y가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거야? 왜 더 많죠? 5예요. 그래서 5 나도 x절편까지 구해. 좋습니다. 그 다음 20번 넘어갈게요. 20번은 대칭 공식이 몇 개 있는데 혹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거 알아요? 몰라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공식이 있어요. 다 있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네. 그럼 얘들아 이것만 쓰고 하면 저희가 알아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칭 이동은 크게 4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연장하면 5개예요. 그래서 한번 원래 4개가 맞아요. 근데 고난도 문제에서 몰래 5번째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 정리해보자. 첫 번째 x축 대칭 공식 축대칭 y축 대칭 공식 다음은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게 마지막 이거 이 5번째로 알면 되거든요. 이 문제 풀 때. 괜찮습니까? 일단 뭐지? 첫 번째 얘들아 점을 기준으로 점의 위치가 a, b일 때 a, b를 x축 대칭은 뭐가 돼? a, b를 x축 대칭시키면 그 옮겨지는 자리는 y의 부호바뀜이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y축 대칭은요? x의 부호바뀜이에요. 앞에 걸 바꾸면서 x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부호바꾸면 좋아요. 네, 둘 다 부호바꾸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y x 대칭은요? 강제로 자리 바꾸기. 부호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바꿔요. 잠깐만. 자 이게 지금 뭐냐는 게 내 주제예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죠? 도율아. 뭔데? 네? 나 이해라고 하지? 네, 위치 바꾸고 부 바꾸면 돼요. 위치도 바꾸고 부 바꾸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 쌤 왜인지 궁금해요. 증명해 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아니요? 예? 어떻게 수학한다는 친구들이 증명을 싫어합니까? 너무 엄격한 것도 아니고 러프하게 할게요. 러프하게. 얘들아 여기에 지금 3,1이 모여있어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기준선 이곳으로 접을 거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 특징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의 보조선. 원점을 관통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지. 그럼 이 주황선으로 뒤집는 게 목적이라고.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선을 그었을 때 접으면 돼. 뭐 어디로 가겠죠? 어딘가 갈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겠냐는 게 질문인 거야. 3,1이 어떤 게 질문이?
직관적으로 여기쯤인데 그 숫자의 위치는 x, y를 넣으면 y, 마3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알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네. 오케이. 증명하지 말자. 오케이. 때 증명해 줄게. 첫 번째 이거 하면 돼요. 얘들아, 우리 네 번째 법칙은 있죠. y는 x로 일단 줘볼게. 얘들아, 이거 말고 일단은 강제로 이걸 그릴게. y는 x선 이렇게. 얘들아, y는 x로 뒤지는 거 알려져 있죠? 여기 어떻게 돼요? x, y 자리만 바꾼다. 그치? 근데 그럼 얘들아, 우리는 주황선으로 뒤집고 싶어. 주황선 대칭하고 싶은데 일단은 한 번에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리 바꾸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원점을 경유해서 가면은 경유.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에 간 곳으로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뒤집고 원점 대칭하면 되는 곳이라서 자리도 바꾸고 부 바꾼다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리 바꾸고 부 바꾼다가 가고 가면 되니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니까 20번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받으면 이거 써도 돼요. 자리 바꾸고 부 바꾸면 옮겨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20번은 그렇게 하고 21번. 얘들아, 21번은 공집합이 되어준다가 사실 뭘 의미할지를 알 수 있죠. 이거 넘어갈게요. 21번은 쉽죠? 공집합이 되어진다. 빈 집합이 됩니다. 빈 집합. 그럼 원수가 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원수가 사라져야 되겠지? 풀면 되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22번. 22번 꽤 많이 듣더라. 얘들아, 이거는 집합의 활용. 문자만, 그러니까 글만 적혀있을 때. 글자만 적혀있죠. 한글로. 그건 활용이죠. 오케이? 그럼 집합의 활용은 글로 적혀있으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 제일 주어 풀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안 풀었으면 당연히 못 풀죠. 왜냐면 출제자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 해보자. 자, 일단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자, 50명의 학생을 대상, 50명이라는 전체가 첫 번째 줄에서 전체 50명. 자, 세 종류의 검사를 했다. 뭐 백신 감염 이런 거 했겠죠. 자, A, B, C를 실시하겠다. A 검사랑 B 검사, C 검사가 있을 때 실시한 학생은 각각 23명, 20명, 29명. 세 종류의 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생은 5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그럼 이런 주어진 단서들을 이용해서 최종 질문. 세 종류의 검사 중 2종류의 검사만 실시한 사람 수.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을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는 것. 그리고 위에서 다시 읽으면, 자, 해보자. 일단 얘를 찾고 싶은 게 희망이야. 자, 일단 근데 문제를 위에서 다시 읽어보자. 첫 번째, 50명의 학생들이니까 얘들아 전이라고 쓰고요. 전체 줄임말이야. 전체 집합 50 쓰고 직사각형을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다잉.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A 검사 한 사람, A를 지키는 사람들. B 검사 한 사람, C 검사 한 사람, 검사라는 걸 한 사람을 원처럼 그릴게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게. 첫 번째 뭐야? A 검사 몇 명이야? 이 울타리 안에는 땡땡 적고요. 23이라고 적을게요. B 울타리는요? 20명. C 울타리는 29명, 29명.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지 않니? 세 종류의 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생은 딱 5명이래. 어디겠어? 가운데 자리겠지? 교집합 여기. 이거 뭐라고 적을게요? 그런 식으로 일단 주어진 것들을 계속 섞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전체가 아닌 거. 그리고 여기로 쓰면 될까요? 여백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백이 없다. 0명.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게요. 구하라는 게 어디에 근데?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야? 구하라는 것. 두 종류만 검사한 사람들 어디야?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표현하기 좀 어렵죠. 그냥 겹치는데 이거 아닌 거, 그치? 가운데 아닌 거. 즉 여러분들 느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이 꽃잎 모양이에요. 꽃잎 모양. 여기가 두 개만 검사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
1번 자리라고 두고 2번 자리라고 두고 3번 자리 뒀을 때 1, 2, 3의 총합을 구해야 돼. 오케이? 1, 2, 3의 총합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전체에서 또 A, B, C 따로 뺀 다음에 또 2배 해가지고 더한 건가? 엄청 빠르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우리는 뭐가 이미 알려져 있냐면 도구가 있냐면 3개짜리의 합집합 공식이 있어요. 다시 한번 3개짜리의 합집합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소의 개수 NA 지금 합집합 괜찮습니까? 뭐였죠 이거 공식이? 또쓸 줄 알겠어. 뭐야? 까먹었어. 호호호. 자, 각각 더하기 각각 더하기 각각이었어요. NB, N.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더한다. A짜리, B짜리, C짜리. 그 다음에 뭐 하자? 뺀다였어. 뭐를? 두 겹. 2개씩 겹치는 거, 2개씩 겹치는 거, 2개씩 겹치는 두 겹이야. N 겹. N B 겹. N A 교집합 C. 그리고 마지막에 3개짜리의 교집합은 더해줘야 돼. 이게 일단은 하나밖에 없는 공식이에요. 이렇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되죠? 이 식을 머릿속에서 가져온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 아는 것들만 대입해보자. 아는 것들만 대입해봐. 여기 좌변 어떻게 돼? 여기요. 50. 그냥 합집합의 모든 원소는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50명에서 빵 빼면 여기 50명 다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는 50이죠. 여기는요. 그냥 수식을 얘들아 수식 풀면 돼요. 진짜 공식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20 더하기 23 23 더하기 20 더하기 29 남은 얘들아 2개씩 겹치는 건 모르겠으니까 한글로 쓸게요. 두 개씩 겹치는 건 뭐야? 더하기 3겹이야. 와, 한글 맛있겠다. 3개 겹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지 않나요? 네. 5병으로 세 5병. 그럼 여기도 이렇게 대입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조합하면은 식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나와요? 해보자. 같아야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은 보존이 돼요. 가보죠. 넘기면 넘길까요? 그러면 문자 부분만 넘겨보자.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두 겹 더하기 두 겹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가 보장이 되지. 몇으로써? 해보자. 해요. 이거 답은 몇이요? 70. 43에다가 이거 더하면 72.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할 거니까 150 더하기. 그치? 몇 나오니? 보장이 돼요. 몇이 보장됩니까? 27이 보장이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계산하는 거야. 질량이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일까? 도열아? 겹치죠. 그쵸? 이 두 겹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이거의 의미가 뭔데? 이거의 의미를 여기다 그려. 그치. 지금 이 두 겹은 이거를 내가 겹치는 거, 겹치는 것을 여기들 한 게 요만큼이 27이라는 소리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이 얻어진 수에서 우리는 순수한 1, 2, 3만 구하고 싶으니까 3겹을 3번 빼면 되겠죠. 그래서 3겹을 3번 뺀다 이게 되니? 네. 3겹을 3번 빼낸다. 이 가위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째야죠. 배를 째야 돼. 여기서 3겹을 3번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5라는 3겹을 3번 떼어낸다. 이해돼? 그러니까 27 빼기 10 12개 정도가 구하고자 하는 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쨌든 이거는 예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가운데가 사라져야 돼. 근데 2개씩 더한 것들은 알 수 있단 말이죠. 2개씩 겹치는 것들은 알 수 있으니까 공식을 작용한 다음에 중간에 좀 보정을 해주면 돼요. 보정. 좋습니다. 23, 24. 얘들아 23번은 저거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fx랑 gx가 서로 다른 조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양의 실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랑 겹치는데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만나는 곳 어디죠? 마이너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지는 곳도 yx인 거죠. 따라서 얘들아 지금 fx가 뭐냐면 이차함수야. 4분의 x제곱 더하기 a 괄호 열고 x는 0 이상이야. 이거의 역함수 g라고 하세요. 자 근데 fx랑 gx가 똑같아지는 곳이 두 번 발생한대. 뭐라고? 똑같아지는 곳이 두 번 발생. 서로 다른 두 시간이 가진다. 그렇습니까? 다시 fx랑 gx가 같아지는 곳이 서로 다른 양도 읽어야 돼요. 양이 포지티브. A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 A는 몇부터 몇까지 범위, 보기문처럼 적으실 되거든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뭐 할까? 그래프 그려보자.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그려봐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린다. 십자가를 그려. 얘들아, 지금 원래 함수 그릴 수 있겠어? 마음의 눈으로 그릴 수 있겠니? 진짜? 나도 못 그려요. 왜? A 때문에. 이 참수 맞는데 x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a 때문에 상수함 때문에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 뭐 할 거니? 역함수까지 그릴 거야. 그리고 만나는지를 소도 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 그릴 거니까 뭐 할 거냐면 미리 y x를 그려놓자. 미리 y x라는 대각선을 그려놓을게요. 이게 좀 역함수 그리기 위한 고정 장치라서. 오케이?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띵킹. 자, 봐주시네. 만약에 여기다가 fx를 강제로 그리면, 잠깐만, 이 함수를 강제로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여기 2차 함수에 꼭지점 자리, 이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 문자를 읽으면 이 자식의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먼저 찍으면 0일 때 a겠죠. 오케이? 자, 그럼 0,a를 찝은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게 이게 4분의 1이니까 양수배라서 아래로 블록이거든. 근데 그거의 0 이상인 부분 오른쪽 날개만 그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a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 a가 너무 커. 여기쯤. 예를 들어 0,a에 그 a가 양수면 좀 많이 크면은 여기로부터 이렇게 그려지니까 만날 리가 없죠. 다시 0,a를 찍고 아래로 블록한 부분을 그리면 만날 리가 없잖아요. 역함수도 안 만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할까 혹시 찍을 수 있겠어?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한 여기쯤? 아 몰라. 여기면 아씨 안 만나네. 어딜까요? 바로 위아래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쭉 굉장히. 바로 두 점에서 만나길 원하려면 그 경계를 그려보세요. 경계. 접할 때겠죠. 다시 접할 때입니다. 접한 거예요. 뚫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요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긴 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강의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보자. 다시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접기 전에, 뒤집기 전에 이 기준선과 한 점에서 뽀뽀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난 거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이때의 a는 몇일까? 이건 고등수학이야. 2차 함수가 1차 함수랑 접한다요. 그럼 접해야 되는 거니까 연립해 보자. 자, 그러면 저 식과 이 식을 연립해 볼게. 4분의 x제곱 플러스 a랑 y는 x라는 기준선과 주인공을 한번 연립해 보자. 오케이?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니까 대입법 쓰면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a가 x가 될 때 보기 더러우니까 4배 하면 x제곱 더하기 4a는 4x야.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a가 0이 될 때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순간적으로 접할 때잖아. 움직이다가 딱 접할 거. 오케이? 그럼 접할 때는 뭐 해줘야 돼? 접할 때 판별식 해줘야 돼. 판별식 해줘야 돼. 0.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해보자. 판별식 D, B의 제곱 빼기 4AC. 근데 판별식이 여기서는 맛을 보면은 A 몇 나와요? 1이라는 게 알렸어요. 그렇습니까? 따라오고 있니? 그럼 그 A가 뭐야? 거슬러 올라가고 그립으로 올라가면 접하는 곡선의
A가 1이란 소리예요. 이만큼. 믿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야 돼. 자, 근데 나는 접할 때 한 번 구했어. 근데 이 곡선을 위아래로 당기면 살짝 내리면 1보다 낮추면 이 1자리보다 낮추면 여기를 곡선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하면은 이때는 두 번 만나겠죠. 이해되나요? 아니 그림의 직관력을 가져보세요. 자, 보물선이야. 보물선을 너무 좋나 이렇게. 근데 이게 위아래로 당기면 그 1보다 낮추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갈 테니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조금만 더 내려도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까? 근데 여기서 경계선 찾아야 돼요. 바로 너무 내리면 안 돼요. 다시 너무 내리면 망하죠. 여기가 A면 어떻게 돼요? 곡선을 찍고 그리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이해돼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유지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바로 이 꼭지점이 원점에 닿을 때, 이게 원점에 닿을 때까지를 해보면 이게 0,A가 원점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아 물론 두 점 만나긴 하죠. 여기도 만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두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이때는 그 만나는 교점에 해가 0이고 양수니까 모두 양수라는 말에 또 어긋나요. 그치? 자, 그럼 다 왔니? 자, 추론해 보자. 따라서 우리는 A가 사이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 아까 접할 때 1, 아까 접할 때 1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원점일 때보다 높여야 돼. 0. 이게 답이에요. 아, 근데 물론 마지막에 얘들아 검토까지 등호를 줘도 될까까지 고민해야 돼요. 등호를 줄까 말까도 고민해야 돼요. 1 등호 줘도 됩니까? 아, 안 돼요. 왜냐면 1일 때는 이렇게 접할 때니까 한 점에서 만난 거고 두 번 만난다 해서 어기죠. 0일 때는요. 여기도 떼줘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원점을 지나는 포고호물선이라서 만나긴 만나지만 0자리니까 양수라는 말에 어긋나요. 오케이? 정답이 그래서 1과 0 사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원본 풀이에요. 오케이? 너 이렇게 풀었니? 찍어서 맞췄지. 어떻게 맞췄니 이거를? 대단하네. 로비에서 맞추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얘들아 이거는 일단 읽고 있을래? 금방 읽게. 고민하고 있어봐. 이거 바로 들어봤자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추론 능력을 보고 싶어요. 함수 몇 개 나오니까 함수라는 건 화살표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의 결정이 나오냐. 근데 이거 증상식 문제. 그 문제를 보고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보려 했는데 정답을 안 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똑같았어. 거의 똑같아.
몇 번 할 거임? 할 수 있어? 10분이면 알아서라도 할 거야. 얘들아 23번 자 문제 뭐라도 있어? 함수 x, y가 집합으로 주어져 있지 0, 1, 2? 0, 1, 2, 3, 4, 5 자 근데 가랑 나를 만족하는 화살표를 세보자. 첫 번째 가 뭐라고 했어?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뭔데? 겹치지 말아주세요야. 겹치지 말아주세요가 첫 번째 힌트야. 두 번째 x가 y랑 다른 원소에 대해서 f 괄호에도 곱한 수가 f 대입한 수에 곱한 거랑 같다. 무슨 말이죠? 이게 항등함수라는 말일까요? 살짝 근데 그거는 어긋나요. 무조건 항등이란 말은 아니에요. 저기 뭔 말인지 해석해 보세요. 모든 xy에 대해서 다른 xy에 괄호 안쪽에 저런 모양이 상대방과 같아야 돼. 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우리는 화살표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소문자 F. 자, 근데 가에서 뭐라고 써 있어? 1대1 함수 겹치지 말아달라. 가는 1대1 함수니까 y가 다르다. 겹치지 않게라고 쓸게요. y가 겹치지 않게. 그래서 나조건.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요. 같아짐이 보장되라. 같아지는 게 보장이 되게 하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냥 개노가다예요. 해볼게요. 얘들아 문제에서 적혀있는 그 등호의 앞부분 수식어 읽어봐. 뭐라 돼 있어? 수식어. 이게 소속한다야. x에 들어가고 있는 원소마다 다른 수에 대한 이식이 성립한다야. 괜찮습니까? 얘들아 이 말을 번역하면 x랑 y의 가능성을 다 써보면 돼요. 다시 한번 x랑 y의 유한한 가능성.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여기에 x랑 y가 소속하고 있어요. 들어간다. 근데 다른 숫자. 그렇습니까?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x를 뽑고 y를 뽑으면 혹시 0과 1은 잘 뽑은 걸까? 이해되니? 0과 1인 말 되는 거죠. 다르면서 소속하죠. 0, 1은 다른 숫자면서 속한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1은. 그럼 얘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그럼 대입해 보자. 어떻게 돼요? f 괄호열고 그 수의 곱 1, 0은 0이고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f 빵 f1 이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같음이 보장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이항해 보면 왼쪽으로 이항하면 f0 마이너스 f0 f1 0이 보장돼야 돼. 자 그러면 공통인 문자로 인수분해 모으면 말이 되나? 아니지. 중괄호 해요. 자,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뻔합니다. 바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얻어낸 사실이 뭐지? F0가 화살표를 어디로 써야 될까요? 같아지려면요. 얘가 0이면 돼요. 0. 괜찮습니까? 또는? 네, 또는요. 또는? F1이 1이면 되는 거죠. 자, 또는이라고 했다. 둘 다 되란 소리가 아니야. 어차피 이 계산이나 저 계산이 똑같아지는 게 숫자적으로 같으려면 F0이라는 공통인 문자가 0일 때 0 곱하기 t 때는 0이 되니까요. 또는 F1이 1이면 1 곱하기 어떤 수는 자기가 쓰면 되니까 됩니다. 이렇습니까? 자 근데 이건 난 하나의 가능성만 했다. 하나의 가능성.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를 0이라고 치고 y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x가 0, y는 2. 이때는 이 수식이 어떻게 돼? 또 대입해봐요. 0이야
그러면 F0는 같아야 된다. F0의 F2.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만족되기 위한 보장. 뭘까? 이거의 보장.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F0가 빵이거나 F2가 1이면 되겠죠. 자, 같아지려면이야.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똑같은 수가 되려면 얘는 더 곱하기고 얘는 하나인데 같은 수가 되려면 0이거나 또는 얘가 1이면 같아지겠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다른 가능성도 해봅시다. x가 몇일 때? 1일 때. y도 2일 때요. 이번 x가 1이고 y가 1일 때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럼 이때 식이 어떻게 돼요? 이때 식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f 괄호이고 1, 2는 2예요. 2가 같아야 된다. f1 곱하기 f2. 유선님. 자, 근데 얘를 만족하는 f들은 f1랑 f1 두 개 있는데 언제 같아질 것 같니? 얻어지는 결과값이 같아지려면 이번에는 f2가 제로거나 f1이 1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퍼즐 조각을 좀 3개 푸는 거야. 이것도 되게 하고 저것도 되게 하고 이것도 되게 하고 싶어. 그치? 자, 근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F의 단서들을 적으면 0이 0일 때 1이 1일 때거나 또는 0이 0일 때 2가 1일 때 또는 2가 0일 때 1이 1일 때를 만족시켜야만 전체 문장이 참인 거야. 그치? 따라하고 있니? 자, 근데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지금 함수를 결정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누구야? 0이 중요하겠지. 왜냐면 0이 여러 번 돼야 된다 있는데 일단 0부터 결정을 해보자. 그렇습니까? 얘들아, 만약에 0이 0으로 어떻게 돼요? 0이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 첫 번째 문장은 0이 0 되고 있으니까 얘에 상관없이 참이 되는 거다. 얘가 참이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0인 걸 지켰으니까 얘가 뭐 1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참이네요. 근데 얘는 F2가 0이거나 F1이 1이 된다는 게 이 조건에서의 해석이야. 근데 2가 0일 수는 없죠. 왜냐면 겹치지 않게 쓴다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미 0이 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얘가 0일 수는 없고 얘가 1이어야 되겠죠. 이해되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1은 1한테 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F2는 누구로 가야 돼?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쏘면 돼요. 다시 자, 머릿속을 정리해 보세요. 나는 지금 0이 몇으로 쏠 때 이 문장이 참이 될까? 진실이 되냐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그러니까 항상 같아진다가 보장이 되는 함수를 만들려면 화살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은 세 번 대입했잖아. 0, 1, 0, 2, 1, 2를 넣었을 때 이게 되거나 저게 되거나 요게 되거나인데 그럼 일단 F0이 0이라고 치면 뒤에 문장은 상관없이 참이 돼요. 근데 0을 부정했지만 세 번째 문장은 이거거나 이건데 2가 0일 수는 없지. 왜냐면 첫 번째에서 겹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0을 이미 갖고 있으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그나마 참이 되니까 1이 1 가야 돼요. 그럼 1이 1 가겠으면 나머지 2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막 쏘면 돼요. 그렇습니까? 막 쏘면 돼요. 그럼 2의 선택권 몇 개 있어? 2의 선택권은 넷 중에 하나라서 싸가지예요. 싸가지. 4개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쏜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까? 살짝 줄게. 이번엔 0의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0이 이번에는 0으로 안 가고 0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얘를 먼저 해보자. F2가 여기라고 치자. 그럼 F2가 여기라고 치면 요거 가네.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지켜진 거야. 자, 근데 다음 조건 0은 0으로 가거나 1한테 가야 돼. 근데 이거 2가 1한테 간다는 건 이미 2가 0 쓰고 있는데 어떻게 1한테 갑니까? 이미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참이 돼야 돼. 근데 얘가 또 참이 되게 하면은 0이 0으로 가야 돼. 이러면 모순이 발생하죠. 다시 모순 발생한 거 보여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져. 왜냐면 명령 되게 하는데 이건 불가능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될까? 더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없습니다. 그냥 결국 최종 결론 이겁니다. 0, 1, 2가 0은 0에게, 1은 1에게만, 2는 상관이 없게끔 넷 중에 하나를 쏘는 함수 하나, 함수 하나, 함수 하나, 함수 하나 총 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니까 반전이 있었던 거지. 얘를 해석해 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찍어 맞아? 너 찍어줘. 4개 어떻게 맞췄냐? 너 찍은 거 아니야? 어떻게 4개를 잘 찍어서 맞추냐? 4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4개라는 걸 찍었어? 그것도 이거 있을 거야. 보통 약간 있는 건데 보통 4개라고는 그냥 4개일 때가 많았어. 너의 그 부러운 경험에선.